5월 25일 오후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대한민국 하늘을 침공했습니다. 중국의 주력 폭격기 H-6K 2대와 러시아의 투폴레프 95 폭격기 2대, 그리고 이를 호위할 전투기 2대로 구성된 폭격편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침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4일 오전 8시 이호도 상공으로 기습 침투한 중국의 폭격기들이 동해상으로 이동해 러시아의 폭격기에 합류해 우리의 독도 인근에 위치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제집 드나들듯이 돌아다녔습니다. 이건 명백한 무력 도발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함께 행동하지 말고 우크라이나에 관여하지 말라는 협박인데요. 투입된 폭격기들의 능력만 보더라도 그 뜻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H-6K 폭격기에는 이지스함조차 일격에 격파할 수 있는 초음속 대함 순항 미사일 YJ-12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YJ-12는 200에서 500kg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최대 마하사의 속도로 400km 떨어진 군함에 대한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는 한국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투입한 폭격기는 한술 더 뜹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몰고 온 투폴레프 95는 전략 핵순항 미사일 KH-102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즉 핵 폭격기라는 것입니다. KH-102는 스텔스 순항 미사일인데요. 스텔스 설계로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데다 450kg의 재래식 고폭탄두나 250kg급 핵탄두를 장비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정거리도 엄청납니다. 가장 보수적인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분석만 하더라도 사정거리는 최대 2800km에 달하며 러시아 측 발표를 그대로 인용한 MDA 등에서는 최대 5500km에 달한다고 분석 중인데요. 정리하자면 중국과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폭격기를 몰며 우리 남해와 동해를 제멋대로 해집은 것입니다. 이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얼마나 한국을 무시했으면 이런 일을 자행할 수 있을지 경악스럽기까지 한데요. 하지만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은 미국의 적극적인 요청에도 중립적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전쟁에서도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소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두 국가는 우리 호위에 한국은 언제든지 박살낼 수 있다는 핵 협박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외교적 배신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금의 러시아가 결코 대한민국에 호의적이지 않으며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최악의 적대 세력인 중국의 강력한 혈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도 국내에서 많은 이들이 친한 국가인 러시아를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이 한국에 호의적인 것과 별개로 지금 러시아 정부는 미쳐 있습니다. 고려인과 타타르인 등 무려 2천만 명이 넘는 비슬라브 민족이 사는 다민족 국가임에도 범슬라브주의를 외치며 전쟁을 일으켰고 루스인을 통합하겠다며 우크라이나의 시가지를 파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슬라브인을 위한 전쟁에서 죽어나는 것은 체첸, 타타르, 노가이 등 200여 개 달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러시아의 소수민족들입니다. 모스크바의 슬라브인들이 시베리아에 가스를 빼내 돈을 벌 때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한 채 추위와 배고픔에 떨던 소수민족을 죽어나가게 만든 것도 바로 이 슬라브인들입니다. 즉 과거부터 내려오던 러시아 제국과 구소련의 민족 사상이고 당연히 이것은 지금의 러시아에게도 이어져 왔습니다. 또 지금 그것을 절대적인 신앙처럼 계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푸틴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도 상당한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 3월 키우 외곽 도시 부차에서 학살을 저지른 러시아 64여단의 단체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슬라브인이 없습니다. 부대원대 다수가 소수민족 출신이다 보니 이런 사진이 찍힐 수 있었던 것인데 부차에 대한 학살의 책임은 소수민족에게 떠넘기고 우크라이나 점령의 과실은 슬라브인이 가져가려 하는 것입니다. 저녁 보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황과 러시아에서 힘을 얻고 있는 백인 우월주의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